네, 안녕하세요. 멜론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미래 세상 들여다보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은 제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었죠. 10년 후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들여다본 인사이트를 제공해 있던 책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세 권의, 무려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을 엮어서 북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상적인 것은 미래 시나리오 2021. 이 책은 한국의 전문가 4명이 쓴 책입니다. 김광석, 김상윤, 박정우, 이재호, 경제, 산업, 기술, 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 4인이 모여서 집필한 책이고, 두 번째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책은 제이슨 생커라는 이분이 미국의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고, 세 번째 책인 코로노믹스는 다니엘 슈텔터라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또한 유럽의 시각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또 5년 뒤, 10년 뒤 미래 세계를 예측한 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세 번째 책이 상당히 좀 재미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미국과 한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자기계발서 번역되어 있는 자기계발서 그런 책들도 거의 대다수 미국의 자기계발서입니다. 우린 미국 이후에 그럼 유럽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안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미국의 자기계발이나 동기부여, 미국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노믹스라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쓴 책을 읽고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엮어서 한번 제가 북 리뷰를 남겨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인, 대문을 열다. 개인적으로 트렌드 서적은 즐기지 않습니다. 갑론을박의 예측들이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는 논쟁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에너지 절정형 인간이기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서점에 가면 코로나 관련 책들이 수두룩 쌓여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이 강해 들춰보지도 않습니다. 주위에서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 관심이 꺼져 버리는지도요. 인류의 진보를 믿기 때문에 몇십 년 뒤에 감상 어린 회상의 저질날을 기대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봤냐고요? 숙제. 회사에서 경제 관련 영상을 제작하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외골 기질이 강한 저에게 경제 트렌드라뇨. 말이 길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총 3권입니다. 각각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3권을 횡적으로 엮어 읽었다가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미래 시나리오 2021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자는 김광석, 김상윤, 박정호, 이재호 씨입니다. 두 번째 책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는 제이슨 생커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입니다. 세 번째 책은 코로노믹스입니다. 저자는 다니엘 슈텔터입니다.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본질, 에센스, 집안을 거닐다. 머릿속에 남는 것은 나열해 봅니다. 정보, 지식에 관한 책은 그런 것이 인사이트가 가장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주관 때문입니다. 총 6가지 인사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농협을 육성하라. 두 번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형성은 계급 혁명에 가깝다. 이제는 빈자도 부자의 버금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자. 세 번째,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환경 관련 정책은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세계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어쩌면 유일한 부양책이다. 네 번째, 5G 시대 껍데기는 가라. 내실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앞으로 의료 부문은 더 많은 인력들을 요구할 것이다. 적어도 간병을 하는 완벽한 로봇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섯 번째, 국가 부채의 증가는 선진국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흥국에게만 고통스러운 위기가 닥칠 뿐이다. 한국이 1997년에 겪었던 IMF처럼. 그럼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협을 육성하라. 동학개미의 이론으로 작년에 시작한 주식 때문에 미래에는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까 혼자 걸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이라 하죠. 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를 계기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펼쳐졌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전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자유무역이 태도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이른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 집콕 생활을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거다 싶었습니다. 식량 안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미래 유망 종목은 식량이다.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이 아니라 직접 식량을 생산하는 기업이 가장 유망할 것이다.가 제가 직접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책을 읽고요. 그러다 미래 시나리오 2021에서 종자 산업에 대한 안타까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98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길을 가다가 금과 씨앗이 떨어져 있으면 금보다 씨앗을 먼저 주어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이어서 29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인 종자산업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한국이 국제 종자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한국은 종자산업 분야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300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작물의 시장 가치를 몰라보는 상황에서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의 많은 씨앗 회사가 외국 기업에 팔리면서 지금 우리의 토종 작물이자 중요 먹거리인 무, 배추 같은 토종 채소 씨앗을 외국에 돈을 내고 구매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의 일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 새삼 가슴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현재 세계 종자 산업 규모는 40조 원대에 이른다. 이처럼 거대 산업으로 성장한 종자 산업은 지금도 연평균 5%씩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산업 중 하나다. 대표적인 글로벌 종자 회사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이 몬산토라는 미국 회사를 독일의 제약사 바이엘이 2016년도에 인수했다고 하니 바이엘의 구미가 당겼습니다. 말이 돌았지만 요새는 간간히 농협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우장춘 박사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더 늦기 전에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2편에서 이 시리즈물 계속해서 아까 제가 6가지 인사이트였는데 첫 번째 인사이트였던 농협을 육성하라 라는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몬산토를 찾아봤고 한국의 그 종자 씨앗 회사들을 다 헐값에 IMF 때 외국에 넘겼다는 사실 자체는 저도 처음 아는 얘기였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 남겼으니까 돈이 될 만한 그 씨앗 회사를 누가 가지고 있냐? 미국의 몬산토였는데 그 몬산토를 독일의 바이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엘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켜봤었는데 주가가 작년부터 지몸이합니다. 역시 유럽의 국가들은 역시 미국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유럽의 국가들은 아직 쇠락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개 기업 자체는 하나의 기업 자체는 상당히 저력이 있고 유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럽 자체 기업이 유로화로 인해서 쇠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어서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내용은 또 어디에 남겼을까요? 네, 세 번째 책에는 독일의 경제학자가 쓴 코로노믹스의 일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편 영상도 좀 기대해 주시면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